정년 이후의 직장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진로를 찾아갈 건가? 그러려고 하면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자격증 준비, 수료증 준비, 내 경력을 시설 관리로 조금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사전 준비들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50대 이상인 분들에 대해서 솔깃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한테 명퇴, 돈을 두둑히 줘서 내보내는 명퇴, 돈을 두둑히 줘서 내보냈을 때 문제가 뭘까요? 막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 본인이 지금 명퇴하시는 분, 돈 많이 주고 명퇴하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처음에 기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 집사람이 교직에 있습니다. 교직. 명퇴를 안 했어요. 저희 집사람 친구분들은 명퇴 많이 했습니다. 교직원들도 명퇴하니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명퇴하시고 바로 잠시 후에 기간제 교사로도 막 다시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제 집사람한테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명퇴하지 말아라. 버티해라. 명퇴해보고 한 1년 정도 나가보면 현실의 벽에 부딪혀버립니다. 교감하시던 분들도 기간제 교사로 가거든요. 까마득한 후배한테 이제 가불간의 관계가 생겨가지고 말도 들어야 되고 계급장 떼고 나갔으니까 자,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얘기냐. 지금 저에게 전화가 문의가 가끔 옵니다. 매일 오는 건 아니에요. 가끔 와요. 며칠에 한 번씩 와요. 저하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전화 오잖아요. 뭐 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가깝해서 어디 물어볼 데는 없고 이들아 TV 보니까 뭐 이런 걸 다루는 거야. 그래서 시설 관리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물어봐요. 자, 여러분들 지금 공무원을 하시든 뭘 하시든 지금 잘 나가시죠? 잘 나가시잖아요. 잘 나가실 때는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는 거야. 나의 미래에 대해서. 내가 60대의 정년이다. 그러면 나갔을 때 어떻게 될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보장이 되는 분이 있고 보장이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자, 60대 정년으로 해서 100명이 밖으로 나갔다 칩시다. 사회로 진출했어요. 진짜 사회로 진출했어. 그랬을 때 그분 중에서 몇 분이 100세까지 하하하 나는 좋아, 기분이 너무 좋아 하면서 사실 분이 몇 분이나 되는가? 10분 될까요? 매일 놀고 먹고 그냥 놀고 먹는 거야. 놀고 이승이 천국인 분들 있잖아. 매일 놀고 먹는 사람들, 그분들 매일 놀고 먹으니까 기분 좋습니까? 놀고 먹는 것도요, 뭘 일을 해야 놀고 먹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냥 절대 놀고 먹지 않습니다. 이승이 천국인 분들도 우리가 모르면 저 사람 천국이다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걱정이 있을 거예요. 노는 것도 힘들어. 그것도 직업이라. 노는 것도 만약 너무 좋으면 그것도 직업 아닙니까? 직업이니까 그건 놀겠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승이 천국인 분들은 10명을 제외시키고 90명. 90분 중에서도 이제 또 놀고 먹는 사람 빼고 나머지 90분 중에 이제 자기가 준비가 됐어. 정년 이후에 일을 준비해 놨어. 나는 어떻게 진로를 완벽하게 준비해 놔서 언제까지 한 80세까지 힘 떨어질 때까지 일할 수 있어요. 난 놀고 먹진 않아. 또 집사람한테 구박도 안 받아. 아니면 주변 지인들한테 뭐 구박받으면서 손 벌리면서 살 일이 없어. 그러면 그분들이 한 20분 준비되면 10명 빼고 20명은 30% 안에 드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준비가 돼서 충분한 준비를 해서 나갑니다. 어떤 분들, 변호사, 검사하시던 분들, 여러 분들 있잖아요. 자기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 일단 몸이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 가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 분들 또 빼고. 자, 나머지 70%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나머지 70%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시면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데 걱정, 50세 이제는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아직 멀었거든요. 근데 저는 걱정 안 해. 저는 몇 프로에 드는 사람이냐? 10% 아니고 30% 이내에 들어요. 30% 이내에 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끼 30% 되는 새끼가 뭐 너 와서 잘난다고 떠드냐. 근데 여러분들이 70%가 향할 길에서 저는 36년을 지금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가늘고 길게 온 거야. 가늘고 길게. 앞으로 또 길게 또 갈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아, 모르잖아요. 제 길이 어떤 길인지.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저한테. 아이고, 양 선생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제발 좀 갑갑해 주겠어요. 어디 알려주는 데가 없어. 여러분들 그 지금 뭐 노를 대비해라, 뭐 대비해라 해서 막 강의하시잖아요. 도움 될까요? 막 도움 됩니까? 도움되는 얘기 있어요. 자식한테 뭐 퍼주지 말라고. 제발 퍼주지 말라고. 당한다고. 야, 그거 안 됩니다. 그거 참, 저도 자식이 있는데, 제 자식이 이제 33 넘고, 결혼해가지고, 손주가, 5, 셋, 뭐, 둘씩 있고 막 그러는데, 알아서 산대요. 그런데 지금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매일 걱정이 돼. 그래서 거꾸로 이해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부모님들이 이제 제 걱정을 못 합니다. 왜 걱정을 못 하실 나이가 됐어요. 본인들이 이제 오늘 내일 하시니까 걱정할 여력이 없죠. 근데 힘 있을 때까지는 조심해라, 뭐 해라, 걱정하시더라고. 우리 거창의 처가의 장인 장모도 그냥 가면 조심해라. 아, 본인들이 조심해야지 왜 나보고 조심해라 그러냐고. 그때 몰랐습니다. 근데 부모가 돼 보니까 계속 걱정되더라고.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들이, 자, 자식들이 부모 걱정 별로 잘 안 해주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냥 대충 아프지 말고 그냥 알아서 살다가 좀 가시라고. 자식들이 하는 걱정은 부모들을 어떻게 잘 해주겠다는 걱정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부모를 피해볼까 하는 걱정이고, 부모는 개뿔도 없어도 자식이 잘 됐으면 하는 걱정입니다. 지금 그걸 뭐 자식 없고 자식 없어 보고 하면은 절대 그런 생각을 못 하죠. 그러나 본인이 자식도 있어 보고 부모도 있어 보고 하면 서로 상반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정년 이후에 뭘 할 것이냐. 정년 이후에 뭐 이제 놀진 않을 거잖아요. 정년 이후에 놀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정년 이후에 본인 직장을 계속 영위할 수 있습니까? 정년 끝났잖아요. 정해져서 끝났잖아요. 정해진 나이에 끝낸다. 이게 정년 아닙니까? 그럼 본인이 직장은 영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서 뭘 해야 돼? 비참한 부분은 뭐냐? 공공근로 하는 겁니다. 공공근로. 6개월씩 3개월씩 해가지고 하루 3만 원 일당 뭐 이런 식으로 받고, 최대 뭐 월, 연 뭐 한 120만 원, 8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받고 버티어가는 거. 그건 아주 심각한 치열한 경쟁도 있고 참 치열한 스트레스도 있습니다. 안정되지 않죠. 자기 적성에 맞지 않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도 없죠. 그런 부분에서 기대해서, 답이 없는 분은 그런 부분에 기대해서 살죠. 그렇지만 이 나이쯤 돼서 내가 어떤 일을 했든, 은행에 했든 뭘 했든 어떤 일을 했든 밖에서 나가서 일을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가 5년 전에 은행 다니던 친구들이었습니다. 제 친구들은 제가 상고를 나왔기 때문에 은행 다니던 친구들이 5년, 6년 전에 전부 명퇴하고 거의 다 나왔어요. 그 친구 중에서 자꾸 절친인 친구는 서울에서 일을 하는데, 어디에서 일을 하냐 하니까 물류센터에서 일을 한다. 그런데 제가 그냥 막 한가한척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죽겠대. 일요일도 뭐 가끔 가야 되고 뭐 하여간 힘들어 죽겠다는 겁니다. 그 친구가 왜 나보고 힘들다 하지? 왜 그 친구가 나보고 힘들다 하지? 나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은행 다닐 때 연봉도 어마어마하게 저보다 뭐 월급이 2배, 3배 많고 진짜 돈도 많이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죽겠답니다. 그 이상은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러냐고. 고생한다. 저 전화로 해서 그걸로 끝냈죠. 지금도 고생하고 있죠. 근데 그 친구가 그 일을 할 것도 또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그것에 또 정년이 있거든. 이제 정년, 그 일에도 정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가늘고 길게 가게 되면 아주 비참하게 일을 하는 부분일 거라고. 여러분들이
퇴직해서 이제 갈 곳을 찾는데 갈 곳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처음 뭐 만약에 택시 운전소 간다. 택시 운전소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완전 우버가 나타나고 막 그냥 자율주행차가 나타나고 해서 또 누가 택시 탑니까? 요새 많이 안 타잖아요. 돈 있으면 택시 타려고도 하고 하지만 택시 운전할 분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줄 서 있어요. 줄 서 있어요. 정년 이후에 운전하실 분들은 줄 서 있다 이거지. 근데 하루 종일 차 몰고 그냥 돌아다녀 보십시오. 얼마나 피곤한지. 제가 27인가 8인가 택시 운전을 한 달 해봤는데 부산서 해봤는데 죽겠더라고요. 죽겠어. 자,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 자, 여러분들이 그 시설관리 쪽을 가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왜? 나는 경비도 그렇고 미화도 그래. 그러면 시설관리 쪽 뭐요? 경비 미화 경비는 한 곳에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되고 얼굴도 팔리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미화 부분은 청소라는 게 아직도 개념이 그래요. 제일 뭐 사회적으로 좀 약자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시설관리, 전기, 기계 뭐 이런 시설관리는 눈에서 보면 저 사람들 처음에 내가 그냥 일할 땐 갑질하고 할 때는 뭐 해주세요, 뭐 형광등 갈아주세요, 뭐 수도꼭지 갈아주세요, 뭐 물이 안 나와요, 뭐 이렇게 하던 분들인데 내가 막상 정년하고 해보려고 하니까 이거 저것밖에 없어. 저것밖에 별로 할 게 없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정년 이후에 할 수 있는 일이 그나마 정년을 초월해 가지고 70세 75세까지 버틸 수 있는 일, 잘만 하면 버틸 수 있는 일. 자, 60세 지나가서 내가 들어갈 시설관리 현장이 그렇게 녹록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0만 군데 현장이 있다. 60세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몇 군데 있냐? 10만 군데니까 10만 군데이면 또 인원으로 치면 10만이 아니죠. 100만이 아니죠. 몇백만 됩니다. 몇백만이 지금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0세 이후에 60세 정년을 넘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냐? 예를 들어서 30%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면 50에서 100만 명 가까이 돼요. 60세 이후에 계속 일할 수 있는 시설관리 현장이. 뭐 경비까지 하다 보면 더 넘을 거예요. 뭐 이거 통계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도 정확하게 말은 못하죠. 그렇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건물이 있어요. 건물이 있는데 60세 이후에서 지금 쭉 계속 하시는 분들은 공사하시는 분들 자기 기술을 갖고 공사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 60세 넘어도 꾸적꾸적 하잖아요. 그 다음 완전 전문 기술자들, 뭐 기술사니 뭐니 해서 전문 기술사들, 뭐 변호사, 검사처럼 그런 분들은 그냥 걱정 없이 그냥 쭉 갑니다. 그러면 저 이디라 TV도 안 봐요. 그러나 나는 뭐 선생님 했다, 아니면 사무직 했다, 뭐 했다 했는데 기술이 없어. 야, 지금 잘 나갈 때 돈 푹푹 줄 때는 몰랐는데, 앉아서 펜대 굴릴 때 몰랐는데, 딱 정년해서 나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때는 자기 갖고 있던 거는 모든 걸 내려놔야 되고 몸을 움직여서 먹고 살아야 되는 부분이 기술로 사는 부분이거든요. 자, 시설관리 현장은 그러면 기술이라니까 모두 뭐 벤치 드라이버 막 이런 걸 하느냐? 아닙니다. 거기에도 관리직이 있고 거기에도 중앙관리자, 중앙관리자, 그 다음에 감시자, 감시운전, 유지보수 뭐 이런 쭉 직능별로 다 있어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경비보다 나은 거는, 경비는 전면에 노출되지만 시설관리 부분은 뭐 교대 근무를 하겠죠. 왜냐하면 건물 관리라는 것은 24시간 전체 유지보수라는 건 감시운전까지 해야 되니까 24시간 기계들을 다 관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동화 기계도 있고 뭐 중간에 뭐 불나는 소방기계도 있고 뭐 불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24시간 상주 딱 해서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최종 소방 부분, 소방 정전, 소방 단수, 단전 단수 이 부분 때문에 24시간 근무가 필요한 겁니다. 도난 뭐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일부분은 CCTV가 담당을 하고 여러 가지 그 자동 제어 장치들이 담당하지만 사람이 눈으로 쭉 감시해 줘야 되고 듣고 있어야 되거든요. 자면서라도 듣고 있어야 돼. 귀는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근무에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야, 그런 근무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자격이 어떤 자격이 필요하냐? 근데 난 자격 갖고 있는 게 없어. 전문직이 아니에요. 그나마 공무원을 하시든가 뭘 지금 뭐 한전에 계시든 뭐 하시든 하면은, 한전에 계시든가 뭐 안녕무사 계시던 분들은 자기 기술을 완벽하게 갖고 있죠. 안녕무사 있는 분들은 자기 기술을 완벽하게 갖고 있어서 본인들이 나와서 또 다른 일을 찾아 합니다. 이제 그분들도 마찬가지 점검 업무, 안녕무사나 이런 데는 점검을 주로 하던 업무잖아요. 그런 업무니까 와서 점검직 중에 하는데, 손재주가 만약 없으면 그분들도 마찬가지 손재주를 익히려고 노력을 합니다. 한전에 있는 분들은, 한전에서 있던 분들 중에서도 제 주변에 한전에 계시다가 나와서 지금 노는 분 많아요. 저하고 맨날 운동도 하시는 분도 있고. 자,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전문직이 아닌 데는 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뭘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참 그 자존심도 있고 어디에 참 들어가기도 그렇고 난감합니다. 그분 속을 제가 모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깨어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는 사람, 쪽팔린 거 다 때릴 필요 없고 나 일한다 그러면서 이제 직장을 찾으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오늘 제 얘기가 먹혀드는 겁니다. 제가 돈 받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시간이 새벽 2시 46분입니다. 야, 고민이 있어가지고 매일 저렇게 보니까 양 선생 보니까 새벽 2시, 3시에 막 일어나서 웃으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고민스러워서 새벽 2시, 1시에 막 일어나야 되는데 저는요 고민스러워서 일어나는 거 초저녁에 잡니다. 초저녁에 별 머리 식힌다고 자요. 그러다가 이렇게 새벽 2시, 1시, 2시에 막 일어나서 세수하고 일어나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제 직업, 부업이잖아요. 현재는 부업입니다. 왜? 저는 60세까지 청년 보장을 받아서 일을 하니까 그럼 좋은 직장이 아니죠. 그냥 가늘고 길게 가면서 보장을 받으면서 유튜브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게 직장이 되는 겁니다.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직장에 출근한 겁니다. 출근해서 지금 막 웃으면서 이런 직장이 있더라고, 이런 직장. 나는 이 직장을 뚫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 유튜브 하십시오. 그러면 저처럼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시부렁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아직 만 1년이 안 되고 5월 31일이 만 1년 해서 1주년 기념 개국 1주년, 제가 이디라 TV니까 1인이 TV 하면서 개국 1주년 그걸 할 건데, 자, 이건 서론이 길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듣고 싶은 분은 지금까지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안 듣고 이렇게 하신 분은 이 얘기는 여러 명한테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분을 위해서 제가 방송하는 얘기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 분이 저한테 전화 오니까 그분을 위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자격증이 없는데 자격증을 어떻게 하지? 여러분들 자격증을 꼭 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설관리로 가시잖아요. 그러면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경험이 없고 경력이 없어. 지금 현재 직장 경력 외엔 전기, 기계, 전기, 보일러, 냉동, 소방, 조경도 다 들어가는 거죠. 청소, 심지어 경비까지. 야, 이런 걸 했는데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야, 그러면 뭔 자격이 필요하지? 어떻게 들어가지? 자,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핵심적인 거. 자, 어떻게 들어가냐? 자격증 말고, 어떤 분은 먼저 기사 자격증만 있으면 되는 줄 알고 기사 자격증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 기사 자격증 또 따시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여러분들 기사 자격증 만약 취득하셨다면, 만약 100명의 취업 준비생이 있다. 그러면 10명 안에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현장에 기사 자격증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안 그렇습니다. 한 사람 필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그러면 만약에 평으로 하겠습니다. 10,000평짜리 건물에 시설관리 인원이 몇 명쯤 필요할까요? 10,000평짜리다. 최소 20명 필요합니다. 20명이 필요해요.
그러면 거기에 기사가 20명이 아니죠. 자격증 가져서 소방관리자, 전기관리자, 뭐 요새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있으니까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뭐 통신도 한대. 뭐 해봐야 4명. 만약 자격증 가진 사람이 4명 정도면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15명이 비자격자입니다. 15명이 비자격자 가서 자격 가진 사람들 밑에서 같이 업무를 보조해주고 야간 근무까지 들어가는 거지, 본인들은.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 익혀가지고 감시, 눈으로 보고, 운전,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점검, 육안으로 가서 점검하고, 점검을 뭐 달리하는 거 아니에요. 육안으로 점검하고, 냄새, 코 냄새 육안 점검하고, 보수, 간단한 거 조여주고, 그 다음에 기술자들이 할 때 같이 보조해주고, 기술자도 혼자 못하거든요. 야, 잡아주고, 사다리도 잡아주고, 올려주고 막 같이 해야 되니까, 그것에 보조를 하는 겁니다. 대신에 월급을 뭐 한 20, 30만 원 적게 받는 거예요. 월급 그렇다고 막 적게 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시설 관리가 지금 현재 경비가, 만약에 경비 잘 받는 경비가 270, 250 받는다. 경비가 뭐 350 막 이렇게 특수경비나 이렇게 주지. 그건 정년이 해당되는 거고, 정년이 보장되는 경비들이고, 그렇지 않은 일반 경비는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그럼 시설 관리로 갔을 때, 그러면 막 300, 400 받냐? 안 줘요. 시설 관리도 별 볼 일 없으면 200만 원, 220, 230 막 이렇게 받습니다. 그나마 경비보다 나은 거는, 경비는 가만히 한 곳에 있어서 전면에 내서서 졸지도 못하지. 그러나 시설 관리는 직원으로 가면 아침에 커피 한 잔 쭉 먹죠. 오전에 할 일 없으면 땡땡이 치듯 하지. 그게 근무니까. 땡땡이 치는 게 아니고, 그게 근무에 일 없으면 그냥 잡담하고 매일 뭐 인터넷 보고 막 그러는 거예요. 나갈 데 없나 또 보고, 뭐 할 데 없나 보고, 자기가 이제 직장 가졌으니까 여유가 있으니까 뭐 어디 아줌마 없나 또 보고, 이런 겁니다. 이게 직업이라는 거지. 그게 그만큼밖에, 나가지 않을 만큼밖에 돈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돈 크게 바라지면 안 돼. 근데 길게 갈 수 있거든. 자기가 연금 받잖아, 연금. 연금 받는 사람이 국민연금, 만약에 교직원 뭐 연금 빼고 국민연금 받는다 하면 얼마 받겠습니까? 많이 받으면 100에서 150만 원 아닙니까? 더 많이 받는 사람은 이런 걱정할 필요도 없는 정도로 돈을 모으신 분이 있고. 그러면 그거에다가 내가 왜 일하냐고.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어. 야, 근데 왜 일합니까? 뒤에서 발길질을 하는 새끼가 있거든. 누가? 마누라. 애인도 있을 거야. 애인도. 너 놀면서 그냥 나한테 오지 마. 제발 일 좀 하면서 와. 그래야 뭐 무슨 서로 재미가 있지. 희노애락. 내가 즐거우려고 하면요, 좀 안 즐거운 일도 해야 즐거움을 아는 거예요. 맨날 즐거워봐. 즐거운 자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실 때 자격을 준비하시는데, 기사 자격, 무슨 자격증을 따서 기능사 뭘 막 해서 뭘 따려고 하시는데, 사실 자격증 필요 없어요. 왜 자격증 땁니까? 그거 가지면 되는 줄 알고. 그렇지만 만약에 전기기사를 뭐 지금 60에 막 따고 해보십시오. 그거 써먹을 수 있나? 없어요. 그거 가지고 본인이 써먹는다고? 어떻게 써먹어요? 캐플도 기술도 없는데. 그거는요, 저희들처럼 전문직들이 20대, 30대, 40대 쭉 시설관리에서, 그나마 시설관리에서, 나는 더 좋은 직장 못 가니까 시설관리에서 커버린 애들이 기사 자격증을 가고 딱 해서 자기 탄탄한 실력을 가지고 50, 60, 70으로 막 가버리는 겁니다. 그 기술자들 밑에서 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뭐, 그 중에 몇 분은 쓸 수 있어요. 자기가 참아가지고 무제한 풀리고, 뭐 요새 무제한이라 그러더라고, 전기는. 아니면 내가 선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빨리빨리 캐치해가지고 어느 정도 능력을 단순간에 배우는 겁니다. 배워가지고 자기가 선임할 수 있는 경력으로 바로 뚫러 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도 직장 취업부터는 해야지. 그런 분들 빼고는 내가 기사를 따고 뭘 자격증을 따봐야 소용없어요. 써먹지 못합니다. 지금 제 말을, 맞다. 이거 따보니까 이거 진짜 고민스럽네. 이거 전기기사 갖고, 뭐 소방기사 갖고, 뭐 보일러 자격증 갖고 막 했는데, 어떻게 걸질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거 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필요 없거든. 한 사람씩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그런 거는 현장에서 본인이
나가 걸겠습니다 해서 걸어집니까? 자격을 여러 사람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안전관리자나 유지관리자를 딱 줄 때는 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정확하게 주고 선임수당 줘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안전관리자 걸 땐 답이 없을 때는 당신 보고 걸어라 하지만 답이 많을 때는 할 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한테 그 선임 자격을 주고 직위를 주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부분으로 해당되면 이제 뚫으셔야 하고, 그것도 아니고 나는 지금 취업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격을 가지려고 하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 자격증을 따려고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교육 이수로 해서 자격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 꼭 있어야 됩니까? 아니요, 자격증 없어도 돼요. 자격증이 없어도 돼요. 근데 이력서에 운전면허증을 쓰고 가지고 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에 현장에서 뽑을 때는 뭐 전기기사, 기능사 뭐 이렇게 막 한 사람을 채용하는 게 아닙니다. 면접 보고 할 때 채용할 때는 자격증 보고 채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보고 채용해요, 사람 보고. 일할 사람이냐, 안 할 사람이냐, 이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냐, 안 사람이냐. 성실을 가지고 채용하는 거지, 자격증은 최소한의 보조예요. 근데 이력서 넣을 때, 일할 때는 자격증 맨날 자격증 들고 다닙니까? 자격증 들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일할 때는 자격증 자체가 무시되는 거야. 모두 무시되는 거예요. 자격증 여기 자격증을 막 목걸이에 걸고 다닙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취업할 때는요, 자격 경력입니다. 자격 경력으로 사람을 뽑아. 없을 때는 무경력자 뽑아. 그래서 와서 가르쳐서 해요. 근데 앞으로 시설관리 시장이 어떠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전부 노땅들이 일나게 생겼습니다. 왜? 커오는 사람이 없다 이거지. 지금 커오는 사람이 있는 사람도 있죠. 젊은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들 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은 지금도 20대들 30대들 커오는 사람이 없어요. 시설관리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시설관리직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은 지금 정년을 유지하는 것도 못하니까 정년 푸는 데가 많습니다. 정년 하다가 도저히 사람을 못 구하니까 정년으로 짱짱이 유지하는 현장인데 정년을 풀어요. 아파트 관리 말고 일반 빌딩 관리도 정년을 풀고 있어요. 60세, 65세 아니야. 그냥 일만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계속 정년을 풀어서 가는 거야. 앞으로 그렇습니다. 시설관리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그럼 저도 65세까지 지금 공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잖아요. 그때 65세까지 정년 보장받는 사람이 시설관리 아니면 별로 없습니다. 판검사 어디야? 판사 아니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시설관리 현장은 공기업조차도 정년을 풀어버리는 거야. 그 일반 빌딩 같은 데는 정년 안 풀면 사람을 못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준비된 사람입니다. 준비된 사람. 그럼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격증 준비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 자, 머리 아픈 자격증을 따시려면 따십시오. 그건 대단한 거지, 대단한 거. 그 다음에 시간 허비하는 게 무슨 폴리텍 대학을 다니면서 거기 가서 자격증 하나 건지고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배운 실력을 실무에 와서는 단 1도 못 써요. 단 1도 못 써. 여러분들 폴리텍 대학 나와서 현장에 갔을 때 그 도움을 조금 받았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기술 가지고는 현장 가서는 다시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다녔다는 것 뿐이야. 그러면 그래도 자격을 하나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이랬을 때는요, 소방관리자 2급 있죠. 이것이 소방안전협회인가 그런 데서 이제 1년에 몇 번이 아니고 여러 번 할 거예요. 그러면 2박 3일 3박 4일 어떤 기회를 내서 그 자격을 미리 받아 놓으세요. 미리. 그때 가서 받지 마시고 지금 이들아 TV 보니까 양선이 그걸 미리 받아 놓은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선임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취업할 때 이력서 쓸 때 그것을 응용하라는 거지. 그거 하나 써져 있으면 그걸 자격으로 봐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안전 협회에서 승강기 협회가 아니고 승강기 관리원인가 거기에서 또 승강기 유지보수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을 수료증을 줘요. 수료증 4시간 정도 교육받으면 됩니다. 여러분 현장에 직장이 있으면 직장 명의로 해가지고 그리고 충분히 직장 명의로 해서 본인이 돈 내고 직장 보고 내라 하지 말고 본인이 돈 내고 그냥
본인이 개인도 다 되거든요. 신청해서 수료증을 받아 놓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 평생제. 수료는 1년씩 만약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됐으면 다시 보수교육비입니다. 따지면 보수교육 받듯이 4만 원씩이면 4만 원씩 내서 수료증을 계속 갱신해 주면 되는데, 일단 그것을 하나 받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난 수료증을 갖고 있다 해서 이력서에 쓰는 거예요. 그것이 자격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의 자격이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이 이런 것도 받아놨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하려고 미리 다 준비해놨네. 현장에서 이력서 받을 때 소방 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자 수료증이 딱 있어. 내가 쓸 수 있는, 이 사람이 채용해서 내가 현장 소장이다 채용할 때 기준은 이 사람을 요것에 이 직무에 갖다 놓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나는 만약 기계 보일러 유지 관리자, 보일러 기계 관리자, 아니면 뭐 방제실에 감시 유지 관리자, 시설 관리를 뚱뚱물에 한꺼번에 막 하는데, 짬뽕으로 하는데 쓸 때는 나중에 이런 자격을 있는 사람이 있으면 눈여겨보거든요. 이 자격을 쓰는 것보다도 이 사람 불러서 면접을 보는 거야. 마음의 준비가 됐는지 면접을 볼 때 유리한 거예요. 그럼 면접 볼 때 어떻겠습니까? 나 이런 준비하려고 이런 것 한번 따봤다. 이거 필요 없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열심히 하겠다. 이랬을 때 그냥 채용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 놓고 여러분 현장에, 제가 여러분 현장에 가서 만약 일을 한다면 바로 됩니까? 다 인수인계 받고 가르쳐 줘야 일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어떤 현장에 취업을 했어. 그거 자격증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현장에 있는 선임들이 있습니다. 선임들이 오늘부터 할 일을 가르쳐 줘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한 달 정도 워밍업, 또는 한 달 안 합니다. 보통 한 일주일이면 다 가르쳐 줘요. 일주일 정도면 다 알아요. 기본적인 거는. 기본적인 것만 알고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시설관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자격을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 있어 퇴직한 이후에 경력증명서 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은 쉽지. 그러나 퇴직한 이후에 나는 시설관리 안 하고 지금 뭐 은행에 있다든가 어디 있다든가 막 있어. 경력증명서를 시설관리라고 해서 시설관리 업무 아니면 담당 등등 그등 비슷한 거 하나 써서 재직증명서도 하나 해서 복사해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재직할 때 나 어디 경력 좀 신고 좀 하겠다 해서 그런 걸 하나 복사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실무에서 꼭 한번 보고 싶다 할 때, 이력서 쓸 때 있잖아요. 이력서 쓸 때는 나는 어느 공무원 근무했다, 아니면 어떤 사무직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불리해요. 그때는 나와서 일반 직장, 자기가 다시 공기업으로 들어가거나 공무원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일반 직장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력서 쓸 때 자기가 근무하는 현재 회사에서 꼭 시설 관리 안 하고 자기도 그러고 그 빌딩에 근무한다, 한다 했을 때 시설 관리 했다고 조금 변형해서 경력을 쓸 수 있으면 좋죠. 본인이. 그리고 그 경력증명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요구하는 데도 없어요. 일반 직장은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본인이 가라로 쓰는 거야, 이력서 쓸 때. 왜? 그러면 그거 썼다고 그거 했어요 물어볼까요? 아닙니다. 안 물어봐요. 왜냐면 여기 오면 다시 배워야 되거든. 다시 배워야 되니까 쓰고 일단 취업한 이후에 본인이 안 되면 쫓겨나면 되잖아요. 안 되면. 근데 사람이 됨됨이만 되면은 그런 거 관여 안 하고 채용합니다. 관여 안 하고 채용해요. 그런데 처음에 나를 이력서 보낼 때 본인도 보냅니까? 이것도 이 몸도 보내요. 몸을 못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력서하고 경력, 자기소개서 이런 걸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일단 그것이 내 서류가 면접 보거나 채용에 가능한 쪽으로 옮겨져야지, 폐기하는 쪽으로 옮겨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방안전관리자나 승강기안전관리자, 가스안전관리자, 교육으로 받을 수 있는 것들, 3박 4일이든가 가스 사용시설 안전관리자 같은 가스안전교육을 목전에 가서 받잖아요. 이런 거. 수료증, 어떤 시설관리 관련된 수료증. 경비하고 싶으면 일반 경비 교육도 미리 받아도 됩니다. 미리 받아도 돼요. 여성도 막 받고 그래요. 자, 이런 것을
하고 본인이 이력서 낼 때도 자기가 근무하는 현장에서 사실은 뭐 행정적인 총무, 인사 이런 데 근무하더라도 그 경력을 시설 관리라고 고쳐버리는 거지. 고쳐서 내는 겁니다. 내서 면접을 유도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리 불려갈 수 있도록. 불려가면 불려가서 솔직히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본인이 먼저 얘기하시면 안 돼. 들어봐야 돼요. 그러면 했습니까? 물어보면 예. 거기서요 그냥 거기 물어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거든. 사람이 됨됨이만 보려고 하는 거지. 막 기술을 야 저는요 이거 해봤습니다, 저거 해봤습니다, 요거 해봤습니다 해가면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야. 잘난 사람은 떨어뜨려요. 잘난 사람은 떨어뜨려. 그런 사람은 이미 그런 사람을 뽑을 때는 이미 탄탄한 경력을 갖고 올라온 사람을 돈을 더 주고 쓰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은 이미 뽑으려고 하고, 여러분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그 부분에서 채용하려고 하면 나는 이걸 해봤습니다, 저걸 해봤습니다, 요걸 해봤습니다 많이 입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듣는 겁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아니야 못한다고 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작정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열심히 배워서 해보겠습니다. 예. 현장이 제 현장보다 틀리니까 해보겠습니다. 솔직히 떨리더라도 그렇게 해서 과감히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채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사해서 현장에서 채용할 때 서류 보잖아요. 많이 안 갑니다. 본인 하나가요. 사람 구할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만 와도 그냥 면접 봐서 면접 보자고 합니다. 한 사람만 먼저. 그러면 어떠한 서류가 딱 떴어. 잡코리아, 여러분 다른 데 많이 찾지 말고 워크넷 잡코리아 사람인 여기서 찾는 방법을 꼭 익히십시오. 지금은 아이디 가입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그분은 주변에서 하고 이 부분 공부부터 하는 거예요. 직장을 찾는 방법부터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할 때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뽑을 때는요, 이 사람이 의지만 있으면 뽑아요. 의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 뽑을 때, 현장에서 사람 뽑을 때 있잖아요. 신규 현장은 더더욱 들어가기 쉽습니다.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 신규 현장이 큰 2만 평, 3만 평짜리 신규 현장이 팍 생겨버렸어. 생겨버리면 지원자가 없어서 난립니다. 지금만 그러냐고요? 아니죠. 2000년도도 그랬고, 제가 신규 현장에서 100명, 200명, 500명씩 한꺼번에 면접 보고 안 그랬습니까? 왜? 100명 뽑는 현장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저 혼자 300명, 400명 면접을 보는 거예요. 맨날 며칠 보는 거예요. 그럴 때요, 면접 보는 시간이 얼마큼 보는 줄 아십니까? 몇 초입니다, 몇 초. 야, 사람은 줄줄이 줄 서 있지. 이력서는 그때는 많이 들어와요. 많이도 들어와. 그럼 그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주변에 아는 지인들이 저한테 푹푹 뛰어서 이 사람 써둬라, 저 사람 써둬라 한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결국은 다 모르는 사람을 골라야 돼. 거기서 잘못 고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잘못 고르는 건 어떤 거냐? 말 많은 새끼를 고른 거지, 말 많은 새끼. 말 많은 새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야 말을 할 수 있겠지만 말을 줄이셔야 돼. 저는 소장이잖아요. 소장이고 면접자잖아요. 저는 서울의 용역회사지만 대기업 계열의 다 용역회사 근무했는데, 본사에서 사람을 안 뽑고 저는 전부 제가 위임받아서 제가 전부 사람 뽑고 거기에 서류, 우리가 값지게 만약에 착수계 나면 착수계 낸다. 그 다음에 과업지시서 보고 그 다음에 업무계획서 다 짜서 넣고 그렇게 해서 운영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저한테 모든 인사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인사권이 저한테 거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리를 잘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을 나 이거 정년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는 정 모르면 이들아, 요번에 보니까 제가 한 20분쯤 어드바이스를 해줬더니만 커피 쿠폰을 하고 아메리카노 쿠폰을 보내오시더라고. 세상에 또 살다 보니까 그것도 받아봤습니다. 이제 먹을 줄 몰라서 어떻게 가서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게 많잖아요.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가서 무슨 드라이브 이런 걸 해봤어야 말이지. 아메리카노 먹으러 나 스타벅스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스타벅스 가야 돼.
그래서 혹시 이 방송 들으시고 만약에 그런 질문 있으면 그걸로 보내지 말고 후원금 한 5천 원 정도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리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지금 그 기술자로서 초임으로 발령낸 그 업무 현장 하시면서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화 많이 옵니다. 매일 전화 와요. 어떤 거, 양 선생님 이게 고장났어요, 저게 고장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 전국 소장이 돼서 전국 소장, 전국을 지휘하고 있어요. 요새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내일도 바쁜데. 그러나 즐겁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정년 이후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내 직장을 찾아가려고 하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자격을 기사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 어떤 그 산업안전관리공단 이런 데서 국가기술 자격을 취득을 하려고 하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게 힘드신 분들은 수료증으로 소방안전협회, 승강기안전관리협회, 가스안전협회 이런 데서 2박 3일, 3박 4일은 어때선 짬내서 가서 휴가를 받든가 해서라도 자격을 받아 놓을 걸 미리 받아 놓으십시오. 써먹을 수 있든 안 쓰든. 여러분들 자격증 다 가면 써먹을 수 없으면 안 딴다고 미리 안 준비하면 안 돼요. 제가 자격증이 1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쓰는 자격증이 하나예요. 지금은 전기기사 하나만 써요. 보일러, 뭐 가스, 소방, 오만 거 다 있어요. 그렇지만 안 써요. 시설관리 관련 자격증만 위험물까지 다 갖고 있다 이거지. 저는 선임은 다 해봤습니다. 선임은 다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현장이 선임할 수 없는 현장, 필요 없는 현장에 왔어. 전기, 소방만 필요해요. 소방은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전기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승강기는 제가 하고 있어요. 승강기 안전관리자 제가 해요. 그래서 수당을 두 가지 수당을 받아. 두 가지 수당 받고 월급 받으면 뭐 400, 500, 600 막 주냐고 안 줘요. 제 월급이 360이가 70밖에 안 됩니다. 아이고, 여러분들 60 넘었는데 370, 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부업으로 또 이것저것 또 벌어요. 그러니까 얼마쯤 될까요? 한 400, 한 50쯤 되겠죠. 와, 괜찮네요. 450원, 연봉 5천만 원 넘는 거 아닙니까? 60세 넘어서 연봉 5천만 원 툭툭 받는 거예요, 지금. 아직 국민연금은 이제 63세부터 나온다더라고. 그럼 또 국민연금도 그러면 다 안 줄 거 아닙니까? 조금밖에 안 줄 거 아니야? 근데 또 저희 집사람이 또 돈을 또 벌어와요. 그럼 월천이 넘는 거죠. 월천. 와, 가계수도 월천. 이거는 괜찮은 겁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지금 나가면서 이유든 뭐든 구박을 안 받아. 구박을. 이혼을 해요. 이혼 별로 두렵지 않아요. 근데 이혼도 하지도 않아. 서로 즐거우니까 이혼도 안 해요. 자,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분들도 정년 이후에 직업. 근데 여성 이혼 분들은 가게 생활 자체가 직업이기 때문에 직장에 종사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요즘은 맞벌이 가구가 많으니까 여성분도 종사하는 분도 많고,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나왔을 때 남성하고는 틀립니다. 허드렛 일, 아니면 자기들끼리 모아서 남자가 벌어오는 돈,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는 가지고 이렇게 수다 떨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남성분들은 완전히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나 아니면 우리 아프리카의 그 사자들, 호랑이들 보잖아요. 혼자 어슬렁 다니면서 어울리지 못해. 그러니까 어울릴 수 있는 곳이 직장을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직장을 찾아가서 일자리를 찾는 방법밖에 없는데, 내가 이거 정년 이후에 어디로 갈까? 이거 어디로 갈까? 고민 많으시잖아요. 고민 많아요. 근데 여기저기 막 강의도 들어보고 유튜브도 강의 들어보고 해보면 돈 주지 말라, 뭐 주지 말라, 뭐 이런 거 있고 뭐 하는데 도움되는 답이 없어. 그럼 양 선생, 제가 자칭 양 선생이지만 양 선생 말은 답이 뭐 어느 정도 될 수도 있겠죠. 될 수도 있고, 아니 필요 없는 사람은 뭐 듣지도 않겠지. 그냥 손가락으로 긁어서만 이까지 과정까지 오질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까지 마지막까지 과정까지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야, 뭔 답이 있겠구나. 답을 찾아야 돼. 그래서 오늘 정답을 다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다 진로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희망이 있다는 거지.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시설 관리로 갈 수 있는 희망은요, 마음만 가지면 건강. 첫째가 건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설 관리로 여러분들이 정년 이후에 가시려고 하면 첫째가 건강. 두 번째, 술, 담배를 웬만하면 줄이거나 안 한다고 하셔야 되는 거야. 술, 담배를 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불리합니다. 불리해. 가서 입사한 이후에 하시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입사할 때는 건강을 위해서 안 하신다고 하시라고. 그날 면접 보실 때라도 안 하신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유리한 겁니다. 그 다음 일을 할 수 있냐 물었을 때, 예, 할 수 있습니다. 예, 아이고 뭐 시켜만 주시면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들어간 이후에 아무거나 안 하더라도, 고집을 피우더라도 입사할 때는 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년 이후에 어떻게 직장을 찾을 것입니까? 한 궁금하잖아요. 정년 이후에 어떻게 직장을 찾을 것이냐, 시설 관리에 어떻게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할 것이냐. 그러면 지금부터 들어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시간부터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끝끝내 들어보셔야 돼요. 본인 생각으로, 본인 고집으로, 본인 생각으로, 본인 판단으로 듣고 쓸데없는 거 해서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 고집대로 사시면 돼요. 고집대로 사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야, 내가 답이 없다. 내 인생이 지금 답이 없다. 앞으로 진로에 답이 없다. 답이 없다는 건 뭐냐? 진로가 지금 없다는 거죠. 진로가 없었을 땐 진로 찾는 방법을 생각을 하셔야 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떠냐? 야, 시설관리 현장은요, 최고 많은 정년 이후에 갈 수 있는 진로를 갈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곳이 시설관리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년 이후에 갈 곳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 손가락질 안 돼요. 이 손가락질 참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강조. 아,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정년 이후의 직장을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다. 정년 이후의 직장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떻게 진로를 찾아갈 건가. 그러려고 하면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자격증 준비, 수료증 준비, 내 경력, 현장 지금 근무하는 데서 경력을 시설 관리로 조금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사전 준비들을 좀 하셔야 돼요. 미래는 금방금방 다가오고 앞으로 갈 미래도 금방금방 다가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100세 시대의 인생을 60세 생자님은 야, 앞으로 10년만 남았으면 좋은데 똑같은 60년이 남는 거잖아요. 야, 지금까지 60년 오는데도 길고, 직장 생활해서 30세에서 60년 오는 30년도 길었는데 직장 생활할 부분이 60부터 또 30년이 남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직장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여러분 찾아야 되잖아. 정년 이후에 직장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필요가 없는 줄 알았더니 정년 이후에 직장이 더 필요한 거야. 절실하게 정년 이후에 직장이 절실하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본인이 지식으로 찾는 거는 무리라는 거지.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도움을? 여기저기 말동량을 들으면서 본인이 판단해 가면서 진로를 찾아가는 겁니다. 지금부터 준비하십시오. 자, 고맙습니다.